AI가 주는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고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안녕하세요. 지속가능발전소 윤덕찬입니다. 저희 지속가능발전소는 AI를 활용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비재무 리스크를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후주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가치 판단의 기준은 재무성과에 의존해 왔습니다. 재무성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ESG라고 불리는 비재무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의 가치, 또 기업이 어떤 기업이 지속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이러한 기업들과 거래하고 이러한 기업들의 제품을 소비하고 또는 이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통상 나누는데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나눕니다. 앞자를 따서 ESG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이 비재무 정보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들을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사건이 바로 비재무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재무 리스크가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회사의 안정성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성장성,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등장했고 나아가서는 회사의 브랜드와 실적뿐만 아니라 회사의 존립 자체까지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게 됐습니다. 또 닛산 르노차의 회장이 작년에 구속되면서 하루에만 약 5조 원 이상이 증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만 외국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있었던 대한항공의 물컵 사건은 결국 1년 만에 조행호 회장이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오너리스크로 인해서 상장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비재무 리스크는 기업의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손해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비재무 정보를 보고 그 기업의 비재무 리스크를 확인해서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투자자가 재무정보 이외의 비재무 정보를 보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ESG를 분석하는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약 7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ESG라고 불리는 비재무 정보를 기초로 해서 투자하는 전 세계 자산의 규모가 전체 자산의 약 3분의 1에 달하고 있고 그 규모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경 5천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비재무의 기초로 해서 투자하는 투자의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재무 정보를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는 이러한 정보를 구하기가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비재무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편견과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하는 투자자들이 제공받는 소스가 대부분 컨설팅 컴퍼니 또는 리서치 컴퍼니로부터 받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비싼 돈을 내고 받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그 받게 되는 정보 자체에 역시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기업이 제공한 데이터에 의존해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오염됐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저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 중에 하나를 AI로 생각을 했습니다.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또한 이러한 분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 또 인포그래픽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솔루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기업이 잘한 것들만 담겨져 있습니다. 기분은 얼마나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고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 바로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비재무 관련한 사건들을 보고해야 되지만 부정적인 사안의 90%는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들을 잘 알고 확인하고 기업이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와 같이 봐야 이 회사가 정말 지속 가능한 회사인지 비재무 리스크가 없는 건지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 중에서 조금 더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27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시던트 애널리스트라는 저희의 서비스인데 이게 바로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매일 실시간으로 전체 상장사의 모든 뉴스를 분석해서 뉴스에서 담고 있는 사건 사고를 추출하고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석해서 그 리스크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게 은행이 대출해주는 대부분의 방식은 담보대출입니다.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것이죠. 사실은 혁신을 하고 싶은 많은 기업들이 담보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신용평가에 의해서 신용대출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매출이 없으면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지속가능 여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업이 매출이 없어도, 즉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도 이 회사가 지속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 기업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한국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해외에서는 이러한 지속가능 여신이라는 제도를 은행들이 도입을 하고, 그래서 많은 혁신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무조건 지속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대출이 나가게 된다면, 또 한편으로는 은행 측면에 있어서는 이 회수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이 지속가능 여신에 추가적으로 도입하고자 한 부분들은 AI를 활용해서 과거에 부도난 회사들의 뉴스 패턴을 학습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현재 정상인 회사, 그리고 지속가능한 회사라고 판단이 든 회사들에 대해서 부도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바로 이러한 ESG를 기반으로 해서 지속가능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행평가 모델을 만들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많은 은행을 비롯해서 여러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중소기업에게 여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모든 업종들에서 정확도가 높은 것은 아니고, 그중에 건설업, 도소매 유통업, 그리고 제조업인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좋았습니다. 이런 업종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정확도를 보였고,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긴 합니다.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오지 못했던 사건의 유형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잘못 분류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계속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 이제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